쓸모아.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돼도 미 우선주의와 탈중국은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목표를 위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코트라도 미국 경제 통상정책 전망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겐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는 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자국 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 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한국의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당선 시에는 세계무역기구 개혁, 디지털 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등의 본격 추진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의 회장은 얼마 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첨단 IT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한국의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중 대립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타격을 주면서 일부 국가는 혜택을 보고 주도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재를 양산하는 한국 같은 국가는 노트북, 스마트폰, 텔레비전 수요 증가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점유했던 시장 점유율을 누군가는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미국 블룸버그가 내놓은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G7 국가들보다 양호하게 불황을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마태형 DBS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세 가지의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나이키 로고 모양의 회복이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감염이 줄어들기 시작했기에 4분기에는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도체 수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 경제는 일본보다 몇 년 앞서 2021년 1분기에는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빠른 불황 탈출은 재난지원금, 4번의 추경을 포함한 수십 년 만에 제대로 이루어진 재정정책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춰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보복 주요국보다 좋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K-방역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의 방역을 포기한 상태가 되어가고 유럽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15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4주 동안 2차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1차 확산 이후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로 다시는 봉쇄를 안 한다고 했지만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확산세에 다시 봉쇄령을 꺼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11월 한 달간 부분 폐쇄 조치로 193억 유로, 하나로 25조 5,6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프랑스도 한 달 동안의 재봉쇄로 경제 생산이 2에서 2.5%포인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증시도 하나같이 봉쇄령이 나오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방역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급격한 확산세를 막아내며 유럽과 같은 봉쇄령을 피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 외에도 식료품과 의료 대란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오스트리아의 한 유력 언론은 한국을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 유력 일간지 비너 차이퉁은 지난 29일 게재한 기사에서 지금은 유럽이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한국의 방역 성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10년 전 당시 마틴 빈더콘 폴스바겐 그룹 회장이 한 모터쇼에서 경쟁사인 현대차 차량을 시승한 뒤 흔들림이 전혀 없는 스티어링 휠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BMW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을 어째서 그들은 할 수 있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 이 질문은 지금의 대유행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왜 그들은 할 수 있는가, 왜 한국이 그 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한국이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도시화율과 교육 수준이 오스트리아보다 높다고 언급하며 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가 대유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동질성,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 오랜 마스크 착용 전통 등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완벽한 투명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검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접촉자 추적에 차례로 실패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라세라도 지난 27일 기사에서 한국을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으며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활용이 바이러스를 극복한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 삼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인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3% 성장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8%, IMF가 2.9%로 전망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내년 1분기 한국의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해졌을 때 K-방역으로 이를 막아내며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지난 1일에 방송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같은 222년 전 조선의 역사를 찾아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는 조선시대판 코로나와 같은 평행 이론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병의 창고는 당시 조선시대의 삶과 정책 등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정책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세나 노역을 감면해주는 경감이었고 부자 증세인 대동법을 실시하고 국가의 재물을 바치면 형식상 관직을 주는 공명첩을 발행했습니다. 공명청 발행으로 양반의 수가 증가한 것은 신분철폐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오늘날 질병관리청과 같이 조선시대 유생국이 있었다는 것과 당시에도 자가격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정조 10년에는 홍역이 유행하자 왕실용 약재인 안신원에서 27,000원을 대걸레에 각처에 두루 공급했습니다. 안신원의 대량 공급을 위해 정조는 왕실의 근거인 내탕금에서 비용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또한 양반이나 상민 천민을 막론하고 매우 가난하여 약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청원이 들어오면 전의관과 해민서에서 의원을 파견하고 약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정조는 또 전의관 해민서에 홍역 대응책을 상세히 서술한 운영절목 즉 운영세칙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조의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어 그해 4월 27일에서 5월 2일 사이에 피크를 이루었고 6월 19일에 크게 감소한 뒤 차차 줄다가 6월 29일 무렵 종식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선조들은 이같이 전염병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위기를 지혜와 헌신으로 극복해냈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전세계에 놓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하겠습니다.